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다시 한 번 더 주식시장이 밝았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자, 박민영 멘토님.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한마디 해주시죠.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양상을 띠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장 역시도 지금 전 약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정도 하락을 다시 전환시키면서 기존의 상승폭을 유지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항상 이제 전략 후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께 신속, 정확한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리 후보자 발표는 연기가 됐죠. 자, 총리 후보자를 왜 봐야 되느냐. 총리 후보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성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주식시장에 연관을 미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또 관련 테마주 바람이 불 수가 있겠죠. 자, 이완구 총리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여론에 대해서 문매를 맞다가 보니까 또다시 주가 자체는 또 빠지는 모습이었고, 혹시나 내가 두고 있는 종목군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신속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항상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방송, 유익한 방송, 돈을 벌 수 있는 방송. 자, 어디죠? 선사클럽이죠? 예, 맞습니다. 네. 자, 너무 저는 방방 뜨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조용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원래 서울 사람들이 좀 차분합니다. 자, 그렇죠. 까칠한 서울 남자, 따뜻한 도시 남자. 저는 도시 남자는 아닙니다. 네. 시골 남자. 자, 여러분. 자, 여러 가지 매력이 많은 두 명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도시 남자. 박미의 멘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은요, 0.43% 하락한 2130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쪽으로 조금씩 이제 밀어붙이는 듯 하더니, 하락으로 지금 반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수급 주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 개인들이 매수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들이 20억 원 현재 매도, 기관들이 43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는 반면에 개인들은 469억 원의 순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5% 정도 하락한 135만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1.2% 역시 하락세,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아모레퍼시픽 역시 현재 시장이 하락하면서 0.6%, 0.59%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삼성생명,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삼성생명은 0.4% 정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역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하락이죠. 네, 0.8% 정도의 하락세. 제일모직이 0.9%,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포스코 1.59% 정도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까지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입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2.8%죠. 시장이 역시 이제 하락할 때마다 통신주들이 움직이곤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좀 강하게 거의 2% 내지 3% 정도 때까지 지금 밑에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삼성 SDS는 1.68% 하락 중, 신한지주 2% 하락, 네이버, 기아차 모두 역시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 시기가 과연 6월 달에 나올지 아니면 6월 이후에 어느 자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4월 FOMC 회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여기서 과연 6월 달에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6월 달에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역시 이런 분위기들 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시초가 부분에서는 좀 반영이 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현재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그 이슈가 공개가 되고 나서 이제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 단기적인 성향을 가진 물량들이 현재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업종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증권주부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의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우증권이 1.8% 하락 중, 그 다음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현재 3%나 지금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증권주 쪽으로 다시 한번 또 바람이 한번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지만 결국은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또 업종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오늘 이제 업종 중에서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게 바로 제약주입니다. 자, 제약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1%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가 8% 그리고 유한양행 50자 전반적인 지금 제약주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약주에 대한 그 관점은요.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바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쪽에서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임상실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불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제약주에 대한 추가 반등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매듭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제약주나 또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거품이 조금씩 형성되는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주들을 접근하실 때는요. 단기 급등세가 좀 많이 실현됐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이런 주식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는 순간 그 순간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시고 제약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현재 권대에서는 그냥 올라가면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단계로 보셔야지 신규로 접근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잡아서 저걸로 한번 큰 수익을 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다가 역시 상투를 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달려가고 있는 말에 또다시 한 번 더 몸을 싣고 싶은 게 또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게 또 그런 종목은 눈에 항상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표를 또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코스닥도 마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코스닥은 711.23포인트 나타나면서 2.7포인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죠. 자, 0.3%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53억 원의 매수세, 기관이 3억 원의 매수세, 외국인이 12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 지수를 또다시 빼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셀트리온이 0.5%대 강세 나타내는 반면에 다음카카오가 오늘 0.5%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서가 1.05%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CJENM이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3.6%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3.5% 강세, 또 코미팜이 4.9% 약세, CJ호쇼핑이 2.2%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J콘텐트리 4,180원으로
오늘 상한가로 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고 자, J-콘텐트리가 오늘 점 상한가를 찍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J-콘텐트리 잠시 한번 볼까요? J-콘텐트리 뉴스는 메가박스 100% 인수 소식에 지금 오르게 됐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점 상한가를 갔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딨냐? 자, 보시면요. 못 샀죠? 아무도 못 샀습니다. 오늘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를 오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두 가지가 있겠죠. 물려있던 사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하게 물려있던 사람. 두 가지 말고는 오늘 점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과연 밑에 여기서 샀던 분들은 잘 없죠? 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들어가야지만 이런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J-콘텐트리 인수 소식이 있었고 다음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옵틱이죠. 디지털 옵틱 12,000원 나타내면서 오늘 1,400원이 다시 한번 오르면서 13.2% 또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고 자,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디지털 옵틱도 한번 같이 볼까요? 디지털 옵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디지털 옵틱. 하단 권역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만 이 시세 자체 첫 번째 양봉 그리고 두 번째 양봉까지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고생도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면 좀 더 높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주식이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이제 지하주도 우리가 분명히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 또다시 한번 또 조정이 들어왔죠. 근데 또 그때는 우리가 그 종목군들을 체크해내지 못합니다. 왜? 방송, 경제방송이나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모든 증권사 직원분들은 항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간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올라간 종목을 보고 또다시 매수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은 오르고 빠지는데 빠질 때 사야 될까? 아니면 오를 때 사야 될까? 답은 나왔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리 발표가 연기가 됐는데 10시 15분이죠. 10시 15분 3분 남았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총리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다 발음이 잘 안 돼요, 오늘따라. 자, 황미영 멘토님. 네. 서울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말을 또 해야 되죠? 네. 표준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뭐 총리 그 발표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또 포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 방송 채널 변경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총리 발표되고 나면 뭐 종목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장에서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 인증 매수해도 될까요? 392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 인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고가권역까지 이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4월 22일까지 이제 어떤 뉴스로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는데, 자, 자,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다, 그죠? 그러면서 안에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한국정보인증 이제 투자주의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이 된 상태에서 올라왔고, 고가권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거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뉴스도 있고, 한국정보인증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오픈이 나왔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호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주가도 같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모두 다 전문가 하겠죠.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한 번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하루아침에 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래프만 특히 보고 뭐 빨간 거, 파란 거, 거기에 대해 구별하고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업황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기업도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국정보인증은 제가 가보진 않은 기업입니다. 가보진 않은 기업이고, 그리고 사실 이 정보인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쓰고는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뭐, 사실 법인에 대한 세금 인증서를 만들고 있는 업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갔는데, 전자문서라는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자, 하단 권역 자체에서 이제 5,000원대, 4,500원대. 자, 이 자리 자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직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하단에서 밑에서 뽑아내는 이런 자리, 4,000원대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 밑에는 뭐예요? 이 자리 밑에서는 이제 괌에도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자, 2014년 8월달,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2015년 2월달까지 약 6개월 동안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매집이 항상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때요? 고가권에 넘어갈 때 거래량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거래량 없고, 그 말은 바로 매수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그런 차트였고 주식 시세가 지금 뽑아내는 과정이었다가 되는데,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잡아줬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단기적인 반등 자리는 확실합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확실한 반등을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인데요. 1,500원, 1,600원 자리죠.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지금 이 자리 권역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엉켜 있죠. 엉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조금 실이 필요하다가 되겠고, 여기에서 곧장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양봉을 한 개를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등을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확인하는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심리 자체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 지금 위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전략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가 떴죠. 바로 국무총리의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교안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이었고 정치인보다는 이제 법조인 계열을 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인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히 됐던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내정이 됐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관련주는 저희가 빨리 찾아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매도해도 될까요? 83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노입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세요. 자, 지금 뭐 신한지주가 1.7% 정도 현재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49,000원입니다. 그리고 42,900원이 현재 가격이고요.
지금 49,000원이면, 뭐, 최근에 이제 그 49,000원을, 49,0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아마 매수를 하시고 지금까지 좀 끌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신한지주에 대해서 현재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신한지주가 큰 힘을 또는 강한 시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주에 대한 흐름이 또 좋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또 제약주들에 대한 흐름이 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지루함이겠죠. 지루함을 좀 느끼시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에 대한 어떤 지금 매수를 하고 지금 끌고 오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또 불확실성이 또 매도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신한지주는 지금은 일단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내 종목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 현재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시세를 발휘하고 있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옮겨 타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종목으로 다시 갈아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내 종목을 팔고 나서 다른 종목을 붙었을 때 그 종목은 거의 상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 겪는 그런 경험일 텐데 신한지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이 6월 달에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상은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주가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에 어떤 이슈가 또는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됐긴 했지만 지금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형제약이라는 기업도 사실 제약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기업들은 기본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다시 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역시 추천을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죠? 이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상한가 2번 정도 그리고 오늘도 역시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로 멘토님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올라간 종목을 따라붙는 게 아니고 올라갈 종목을 사라는 거죠. 역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올라갈 종목을 갖고 계셔야지 올라간 종목을 따라붙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제가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은행주들에 대한 관점은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이미 나중에 올라가 버리면 그때 못 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그 반등 시세가 나왔을 때는 결국 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신한지주에 대한 저희 의견은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매도보다는 현재 보유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거기에 일단은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고 권리금 내고 하면 2억, 3억 들어가서 거기에서 월 얼마를 벌겠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네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 2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1% 이렇게 버는 거잖아요. 에? 근데 우리는 주식으로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항상 바랍니까? 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총 자산에서 6달이 걸리든 3달이 걸리든 아니면 한 달이 걸리든 20% 30%가 수익이 나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이게 주식이 매일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조금 급하게 대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의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간보다는 수익이 얼마만큼 크게 나느냐 그걸 보면서 찾아주는 전문가가 좀 더 확실한 전문가, 진짜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화약품 매수해도 될까요? 7506번 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X 일단은 X 의견을 드리고, 이게, 동화약품, 일단은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제가 할게요. 자, 차분하게 시청자님 일렉스하게 잘 들으세요. 동화약품, 동화제약이라고 보내셨는데 동화제약은 없죠? 동화제약은 없죠. 제가 알기로 없는데 있나요? 동화제약 없죠. 동화약품을 문의하셨는 것 같은데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속이 안 좋을 때는 부채 모양을 확인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가스, 명수. 예, 그 기업이 바로 이 동화약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바르는 용고, 바로 후시딘,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동화약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화약품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 자체를 한번 같이 우리가 놓고 보시면, 크게 움직임 자체는 밑에 2014년도부터 갑자기 또다시 크게 성장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상승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동화약품의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보기보다는 의약 업종에 대해서 법이 바뀌고 거기에 대해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동화약품만의 매력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약과 약품 업종들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약품에 대한 단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가스 알명수가 많이 팔려서 아니면 후신이 많이 팔려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주가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맥점 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죠.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휩소 구간이 발생하고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가진 않는데, 이렇게 한 번씩 빼는 거는 이제 변수적인 부분이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이런 부분. 그럼 여기 투매가 또다시 한번 일어나고 올라가는 과정이고, 이 자리 8,200원에서 8,300원 자리부터 시작해서 1,600원대까지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 올랐나요? 자, 어제 3%, 15%, 2%, 7%, 25%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1차적인 상승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자, 25%에서 27% 정도 올랐는데, 그럼 이미 1차적인 상승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왜? 10,000원대는 뭐라고 했어요?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다. 한 번만에 돌파할 수 없는 가격권이 10,000원, 20,000원 딱딱 떨어지는 가격이다. 그럼 지금은 맞고 빠지는 주가라는 거예요. 맞고 빠지는 주가에서 굳이 우리가 비싼 가격에 살 필요가 있냐? 아니죠. 그럼 어떤 가격에 사야 되겠습니까? 9,000원이 무너지고 밑에 자리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사야 돼요. 그런데 그때 못 삽니다. 왜 못 사냐? 빠져 있으니까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도 바뀌지 않았고 약품 단가도 바뀌지 않고 현상 그대로 유지입니다. 뭐가 바뀌었냐? 빨강색이 파랑색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심리가 깨지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파랑색, 빨강색, 수급,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제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약품 단가는 어떻게 되고 리베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업황 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맥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단연코 맥점 자리는 아니죠. 그러면 좀 더 하방 권역에서 좀 더 도전하시는 게 맞다. 이게 내일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결국에는 저항권 자리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을 지나고 딱 한 달만 지켜보세요. 그럼 이 주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라리 좀 더 낮은 단가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 자, 매도해도 될까요? 65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아쉽지만 제 의견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이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이세요. 근데 현재 14,600원이면 사실 그렇게 그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과연 기업 선택이 제대로 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 비중이 40% 정도지만 매수하신 가격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손실폭 자체가 이제 정말 크지 않은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업이 현재 두 가지 주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테인리스 내경 강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네, 부품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죠. 사실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크게 위축이 되거나, 네,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연 이 기업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발생되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어디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업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발생되느냐 확인해봤더니 바로 스테인리스 쪽에서 무려 90% 이상의 그 매출 비중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대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 강판이 제대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테인리스 강판, 냉형 강판 쪽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강판 쪽에 대한 뭐 용도 밑에 나와 있죠. 뭐 건자재나 양식기, 의료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산업, 이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산업 경기에 대한 그런 연관성이 분명히 높은 그런 사업 분야고 지금 중국이죠. 중국 쪽에서의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도 소비세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도 역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한 어떤 사업 성과가 현 시점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거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하나만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요, 항상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현대비엔지스틸의 재표 간단하게 약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2015년도 3월입니다. 이건 1분기가 되겠죠, 그죠? 2013년도에 연간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역시 이제 연간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그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순이익이 아니고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사업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대 비엔지스틸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몰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아니고, 현 시점에서 아무리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는 거, 이 점까지 명심하시면서 저는 현대 비엔지스틸은 아쉽지만 현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지금 와 있다는데요. 제가 한번 전화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동성제약이요. 아, 동성제약이요? 예. 아, 예. 매수가가 혹시 얼마십니까, 선생님? 예, 7,000원에 50%요. 7,000원에 50%요? 잠시만요. 7,000원에 50%고.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아,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어요? 예. 선생님 수익 중이시네요? 예. 오래 들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거 한 5일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게 네.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이거 왜 올라간 것 같아요? 글쎄, 다른 제약주들 올라가니까 뭐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있고, 맞죠? 예. 그래요. 자, 일단은 뭐 동성제약, 저는 팔지 마세요. 들고 계십시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7,000원대 매매를 하셨는데 50%를 보유하고 계시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예. 지금 자리부터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자리 7,000원대 같은 한 번만에 이거 50%를 담으셨습니까? 예. 잘하셨어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6,860원에 샀습니다. 예?
6,860원. 아, 6,860원. 정확하게. 예, 잘하셨어요. 예. 방송을 좀 자주 보시네요. 우리 예. 선생님 나오는 거 꼭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런 포인트는 개인들이 접근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저항의 움직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사지 않죠. 제가,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일 됐으니까 이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안 사거든요. 예. 그래,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자, 이런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자, 요런 거를, 이거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있는 겁니다. 이게 맞고, 21선을 맞고 빠진 자리에서 다시 저항을 부딪히고 또 빠지는 자리, 여기에서 이제는 사실상 매수가 잘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50%를 투입하셔서 가져가시는 거는, 상당히 선생님이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많이 보신 효과가 지금 있는 거고,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가 아직까지 어떤 뉴스까지 나왔는지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자, 해외 진출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제약 쪽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동성제약만 본다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중국의 타오바오몰이나 아니면 알리바바 사이트에 조금 들어가셔서, 동성제약 이 회사의 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NK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제약에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회사의 제품을 제가 엠프라니 제품을 한국주철관을 얘기를 드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동성제약이 이슈화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 염색약은 바르는 염색약이었다면 거품식으로 하는 염색약을 동성제약이 개발을 해서 지금 다른 회사들도 거품으로 하는 그 염색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매 자체가 좀 더 증가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중국 쪽에서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매집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가 권역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 가격 권역이 7,000원대였는데 7,000원에서 하단 권역 이 자리까지 얼마예요? 이게 3,970원이니까 거의 지금 50%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럼 50% 밀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사이에서 많은 물량이 조금 출회가 돼야 돼요. 개인들의 물량이죠. 그 개인들의 물량이 출회가 안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쉽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이 공간 동안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개인들의 거래량이 없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보면 양봉, 바로 우리가 흔히 매수 심리에 상당히 강하게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음봉, 매도 심리에는 큰 거래량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집이 된 상황에서 올라오는 주가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7,65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10,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는 마시고 지금부터는 익절가를 조금 잡으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에서는 한번 내려왔다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신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요. 대신 요게 다시 올라간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1차적인 목표가만 잡아드리면 상단에 요 가격대죠. 8,200원. 근데 요게 어제 이제 8,200원 아니지 8,600을 찍고 내려오는 거는, 자, 요렇게 접었다가 요걸 강하게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홀딩 하십시오. 잘하셨어요. 해결이 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죠. 잘하셨어요. 잘하시는 분이네. 역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교육의 효과가 여기서 드러나죠. 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달 전에도, 한 2달 전에도 토했는데. 네, 그러세요. 삼성 SDI. 18만 2천 원에, 매수해가지고,
3년 이상 됐는데 너무 깝깝하고 지금 떨어져서 전화드렸어요. 18만 2천 원이요. 자,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30%요. 30%요. 일단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3년 정도가 되셨네요. 좀 어떻게 보면은 참 투자하실 기간 대비했을 때 지금 수익이 나지 않죠. 지금 손실만 지금 발생이 돼서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답답하시고. 일단 가장 궁금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 SDI. 아니, 이거를 매도로 해야 되는 건지, 네.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너무 지루해서 말이지. 네. 일단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현금요? 네. 만약에 현금이 없어요. 네, 현금이 없으시다고요? 예, 없고 이거만 있는 대로 사가지고 3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비중이 30%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30%요. 네, 30%. 예. 그럼 나머지 70%도 주식에 또 있는 건가요? 네. 아니, 총 네. 30% 가지고 네. 처음에 살 때 봤던 30%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네. 만약에 삼성 SDI를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 수익이 난다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면 가져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뭐 3년 가졌으니까 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이게 기다린다고 해서 정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기업인지 그게 대한 약간 이제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오늘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은 분명히 올 거예요. 아버님? 이게 네. 언제쯤 되면 회복이 될까요? 자, 삼성 SDI는 지금 지난해 실적이 적자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정말 크게 증가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올해예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좋아지겠습니까? 네,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핸드폰 같은데 그런 배터리 쪽에 많이 매출이 배터리 쪽에 성과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훨씬 수익성이 커집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네. 배달차, 전기차가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불 거예요. 이렇게 지금 뉴스가 작년에는 이런 뉴스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올해는 이렇게 뉴스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 SDI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금년 말일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요. 네. 삼성 만약에 주식을 해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빠르게 수익을 발생해서 내가 지금 이 돈을 벌어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삼성 SDI나 대형주에 대한 투자는 좀 보류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믿고 내가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내 자녀들한테 안겨주고 싶다. 또는 이제 부의 증가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삼성 SDI나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는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명히 인내는 필요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3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접근할 그 시기 자체를 조금 잘못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 올 겁니다. 분명히. 예. 아시겠죠? 아니, 언제쯤 되면 좀 효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분명히 시작을 할 겁니다. 올해. 금년부터요? 네. 예, 아시겠죠? 금년 말 정도 되면, 금년 말쯤 되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금년 말까지 가져가시면 분명히 성과는 나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예. 17,900원에 20%인데요. 지금 5년이 넘었어요. 아, 예. 방송을 보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첫 종목이라 이거를. 아, 예, 예. 첫사랑이시네요. 네. 예, 아이고. 아직까지 사랑하십니까? 이게 너무 이래갖고 이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몰라갖고요. 혹시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빠질 때는 기분이 안 좋아지시고요? 예. 그리고 왠지 올라갈 것 같고. 예.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은, 일단 예스. 파는 입장에서 일단은 무조건 이 종목은 봐야 됩니다. 어머니. 파는 입장에서 무조건 봐야 돼요. 예. 내가 이 종목이 오르면 팔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일단은 손실이 좀 크신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나올 때 이제 연관 검색어, 연관되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샨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요 세 개는. 네네. 예. 그러면 중국이라는 부분은 중국의 이제 도시 인프라에 맞춰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이 발생했던 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샨이라는 거였어요. 샨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굴삭기 전문 업체입니다. 예. 네. 중국은 왜 그런 거, 중국이 정말 인적이라든지, 아니,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중국은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본인이 한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국의 기업이 싸더라도 자국 내 기업들을 이용을 해요. 그게 중국 문화예요. 한족 최고라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생각보다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모습 자체도 크게 좋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기계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을 기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이해가 조금 되세요, 어머니? 예, 근데 항시 보면은 예. 마켓의 실적이 좋아갖고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예. 그런. 그래요. 실적이 좋아졌나요? 글쎄요, 마켓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양측의 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좋아져야지 좋아진 거지. 안 좋아지는데 계속 좋아진다고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심어주니까 팔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어머님이 조금은 과감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상황에서 팔라는 건 아니에요. 반등을 꼭 기다리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다시 한번 쫙 올라와서 2만 원대 가고 이런 거는 힘듭니다. 예, 어머니. 예. 어떡해요. 아이고, 방송 자주 보시는데 제가 또 참. 예. 어떻게 매도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좀 기다리세요. 예. 좀 반등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제가 이 자리 11,000원에서 정리하십시오, 12,000원 정리하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고. 반등은 나옵니다. 그냥 반등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따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예, 투자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강연회 홍보하셔야죠. 네, 강연회. 그 내용은 이제 강연회 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오늘 이제 요일은 5월 21일 목요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틀 후 토요일입니다. 23일 날부터 23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저와 이강무 대표, 즉 이강무 멘토 브레인 멘토스 클럽이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자, 지금 시장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항상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도 올라오는 거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은 종목들이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들 다 여러분들께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간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강연에 오시면 모든 해결책을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제조업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잠정치가 49.1로 발표가 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강연회가 있는데 강연회는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인천 상공회의소 남동 인더스파크역 2번 출구 나오시면 곧장 있는 인천 상공회의소. 자, 인천에서 여기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꼭 오셔가지고 자,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에 꼭 참석을 하시고 주말 길죠? 하루 정도는 꼭 공부로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